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혜입니다. 눈앞의 일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어느 한 종목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이 투자의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요일은 임창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희망을 가진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어떤 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그동안 잃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연초부터 물론 이제 현재 연초부터 이제 급락이 좀 돼서 거의 한 9개월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한번 세게 좀 반등이 주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종목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진단,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 종목에 대한 어떤 주도주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오늘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파트너님하고 제가 이 보라 색깔로 색깔이 또 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듯이 또 여러분들의 이 종목 상담도 저희가 호흡 잘 맞춰서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이제는 좀 체력을 회복하려는 것인지 코스피 오늘 2,400선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오늘장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뉴스인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야겠죠. 그렇죠. 중간 선거 어떤 기대감,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CPI 이제 상승세 둔화했던 모습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거는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이, 물론 이제 수출이 뭐 둔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4세대, 4차 산업 어떤 주도주인 2차 전지 쪽의 대외 경쟁력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계속 공고히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시장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그에 앞서서 또 추가적으로 그 수주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 부분, 그다음에 네옴시티까지 결국은 굵직굵직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한국이 이제 수주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현재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래의 가치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9말 10초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등이 주어진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먼저 대형주 먼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형주가
반등을 좀 해준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중소형주나 현재 펀더멘탈이 약간 불안한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으로 또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 차트하고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어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것이 이제 대형주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어떤 흐름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이제 16개월. 그 다음에 16개월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주어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더 하나 여기서 이제 추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20일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20개월 또는 현재 20주 이런 사이클인데 주가의 주기의 사이클하고 또 그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들은 이 20개월 주기 사이클이죠. 20개월 주기 사이클이 이제 이 되돌림이 어떤 흐름들이 20개월 만에 다시 주가의 고향인 20개월 선에 만난다. 이렇게 뭐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소 목표가를 2,550이라고 제시한 거고, 대략 그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저평가가 PBR 1 기준으로 보면은 2,600 정도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 청산 가치의 미만이었던 거죠. 그만큼 힘이 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추세 이탈이 됐던 부분에서 한번 보면은 현재 16개월 상승, 그다음에 4개월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사실은 20개월 선이 사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고 나서 이 바닥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제시를 좀 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지수의 어떤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수 부분들은 21선이 61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60개월 선, 61선, 그다음에 21선이 이제 저점이 낮은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그냥 개념으로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형주 지수는 20개월 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대형주의 어떤 지수 차트를 보면은 방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대형주인데 마찬가지 지수하고 대형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중형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형주가 21선을 저항을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죠. 그만큼 대형주 위주의 어떤 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제가 이제 대변곡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고공 행보를 하고 22선 이탈이 되면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급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분명히 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대형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렇게 좀 하시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LG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그 LG전자를 약간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은 삼성전기에서 순환매를 약간 노려야겠죠. 이미 약간 늦었다. 조정이 오면은 좀 해줘야 되는데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가 급등을 해주는데 현재 후발주는 뭘 해야 되느냐? LG, 이노텍 이 부분들을 좀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카카오뱅크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연동이 된 어떤 카카오 부분들도 아직 오름이 없었습니다.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도 순환매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주도주가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 뭐 어떤 대형주 말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정보채 쪽에서 관심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 이제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이수화학이 이 눌림목에서 제시를 했는데 일시 급락 뒤에 추세 반전, 신고가를 약간 앞세워주고 있죠. 그래서 정보채 트렌드가 다시 한번 무궁국제로 갈 수가 있다 하면서 제가 현재 그 2부 시간에 제시를 했던 분들이 미코하고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무궁국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트렌드 진보가 계속해서 무궁국제에서 결국은 정보체에서 무궁국적으로 한 번 더 진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오에서도 이제 기술 경쟁 상용화 덜 됐지만은 기술이 앞서면은 시세가 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코하고 이제 그린케미칼 오늘 뭐 떴던 그 내용이 나와주는데 한번 크게 상승했다 눌림목 보였다가 현재 20일 주기 탄생 파동 보이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케미칼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린케미칼도 전체 2분의 1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해서 M자형 패턴의 좀 움직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 2차 전지 쪽의 움직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 건설 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네옴시티에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굴삭기 관련된 중장비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9말 10초의 상승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견을 해주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또 오늘장 리뷰를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하원을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이 베어마켓 랠리를 주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 수익률은 왜 오르지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로 S&T중공업 여쭤봐 주셨고요. 8,700원에 비중은 10%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02%나 올랐다라고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0.8% 내리면서 8,7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동일하게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쭤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종가에 베팅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유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S&T 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방산 부품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제 소총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품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방산 어떤 기계에 대한 이제 부품
그다음에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운수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작 기계 뭐 이런 것들도 오. 다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S&T 중공업이 나름대로는 현재 이쪽 기계 쪽에 대해서는 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산, 창원 이쪽에 상당히 이제 기계 쪽이 발달돼 있죠. 그쪽에 어떻게 보면 방산 기업이 거의 다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요. 또 S&T 중공업도 좀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근데 S&T 이제 중공업이 이제 방산주 쪽에 이슈도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 PBR, 저 퍼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추정 실적을 바라보면은 올해 이제 작년 쪽에 해당이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퍼 기준으로 보면 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PER은 거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이제 추정 실적 부분들 아직 9월달에 나와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작년보다는 좀 더 현재 좀 약간 더 나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저 PBR, 그러니까 매출액은 완만하게 좀 증가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저 PBR, 저 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 중공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약세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보통 첫 번째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올라온 거에 대한 중심에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조정. 물론 살짝 깨졌다가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돼서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8,700원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그 S&T 중공업뿐만 아니라 SDX 중공업 예, 오늘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영권 매각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에 어떤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보고서 S&T 중공업을 좀 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순환매는 좀 일어날 거 좀 생각이 되고 가격대는 그 12,0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12,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요. 꼭 수익 잘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3S 2,850원에 5% 비중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2.56% 올라서 2,6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3S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3S 같은 거는 그 현재 반도체 관련된 네. 그런 부품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 매출액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300억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약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15억 정도, 뭐 매출액이 한 300억이 좀 못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뭐 보통 이제 시총이 아무리 그 뭐 하더라도 기본 뭐 1,000억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PBR이라든가 퍼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액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게 뭐 시총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1,000억대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그 이제 기본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미래에 대한 뭐 성장력으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제 반도체 부품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을 수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추세를 그어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트렌드 부분들을 보자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약 3,200원 정도 좀 올라와 줄 수 있지만은 그 아래선의 또 흐름들을 보자면은 약 3,000원 정도.
정도까지는 약간은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현재 다행히 올라와 주면은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렇게 뭐 테마적으로 약간 뭐 반도체나 이런 게 또 돌면은 한 번씩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3,000원 정도 현재 해서 좀 더 약간 우량하고 수급이 좋은 종목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S는 이제 3,0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 3,000원 선까지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비엠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만 2,892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52%.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강보합권에서 10만 9,1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 오늘 여쭤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비중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종목 네. 수를 네. 한 3종목밖에 안 가 있고 거의 돈을 다 뺀 상태라서 네네. 네, 그래서 52%라 해도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네. 언제쯤 했으면 싶어갖고. 추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네. 이제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에코프로비엠도 또 매수가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추가 매수 어떤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이격이 낮은 부분들 상승 추세에서는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만 일단 사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만 지켜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상승장에서 어떤 흐름에서 한번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제 22선을 계속해서 근접하는 부분들이 항시 나와줍니다. 21선하고 이격이 멀어지면은 다시 한번 근접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21선과 이격이 멀어지면은 현재 이격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항시 21선 상승 추세에서는 항시 21선의 지지를 받고 터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가가 21선 깨고 내려가면 항시 21선 저항으로 작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추세가 반전이 됐다 하면은 21선이 지지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이제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항시 21선과 위쪽으로 이격이 멀어지면은 현재 추격 매수는 삼가하셔야 돼요. 갈 때 가더라도 이게 한번 접어줬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시 생각할 때 이게 21선이다 하면은 갈 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하자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우려를 많이 보았는데 한번 항시 이제 파도를 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조정 부분들이 한번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튀고 눌림목 받고 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눌림목 매수도 이제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신고가를 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제 BM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현재 약간 무거운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1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추가 되셨나요? 매수를 할 때는 21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투자팁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또 다른 종목 대응하실 때 상승 추세 잘 체크해 보시고 21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저 좋은 수익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준비가 된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가온전선 가온전선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7,400원입니다. 27,400원 매수가시고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10%요. 비중은 10%시고요. 네,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오늘 2.3% 올라서 이제 15,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4거래일 계속해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사고 네. 계속 빠지던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네. 물타기를 할까 좀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답답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가온전선 매수 시점은 언제실까요? 한 여름 한 달? 한 달 정도 달? 되셨고요. 그쯤 된 것 같은. 네, 이제 매수 이후로 계속 지금 주가가 내리막 걷고 있어서 또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파트너님은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예,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그 시총이 약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출액이 뭐 200~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도 현재 뭐 1,000억 정도 되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현재 알다시피 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한 1조 가까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그 마진폭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PBR이 상당히 좀 낮죠. 그래서 청산가치 대비 3분의 1 정도 되고 올해 추정치 부분들이 약 1억, 이제 1조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매출이 1조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정도, 5천억, 6천억 추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저평가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큰 반전들이 나와줄 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27,4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400원에서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27,000 가온전선 27,400원이면 매수한 지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셨나요? 예, 네. 이제 그런 약간 의학에 좀 약간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총도 얼마 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이제 빠른 속도로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박스권의 이제 종수배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업 내용이 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우향에서 행보로 해서 정비율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쌍바닥의 또 흐름들 여기서 보면은 쌍바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의 박스권을 보통 넘어가서 한번 시세를 슈팅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선은 21,600원 정도에서 한 마디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현재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26,6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온전선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평균 단가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낮춘 뒤에 21,600원 선에서 탈출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네. 굉장히 좋으시네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롯데 렌탈이고요. 롯데 렌탈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9,700원에 10%예요. 네, 29,700원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롯데 렌탈 오늘은 장 초반 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은 했지만 계속 낙폭을 키워서 1.68% 빠진 29,2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네네. 매수하신 가격 29,7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네,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제가 롯데 렌탈을 봤을 적에는 그때가 38,000원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많이 좀 빠졌다 싶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면은 매수해도 굉장히 저점이다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매수를 했어요. 아, 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또 빠지니까 네. 전문가님한테 이거를 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롯데 렌탈 지금 이제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더 하락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롯데 렌탈 네네. 앞으로는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장이 좋은데 네. 롯데렌탈 뭐 가지고 계시고 전혀 움직임 없어서 약간 좀 속상하시죠? 네네.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보통 바닥을 다지다가 약간 올라오는 그 순환매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최근 대형주도 최근 올라와 준 게 현재 뭐 한두 달 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닥 다지다가 2, 3일 내에 뭐 장대 양봉 솟아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뭐 차량 리스부터 해서 각종 오일 뭐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롯데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이제 신사업들도 많이 펼쳐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롯데 렌탈도 약간은 성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그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정치를 보시면은 PBR 이게 퍼가 8. 이게 PBR이 현재 0.8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약간은 뭐 저평가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내년 추정치 뭐 현재 뭐 한두 달만 지나면 내년인데 내년 추정치는 더 내려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솟아날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그 바닥에서는 쌍바닥 이렇게 패턴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급락했다가 한번 크게 들어올려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데 이 저점과 이 저점이 보통 20일 주기, 한 달 주기로 많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유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렌탈을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전이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이 보통 이제 반전이 되면은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까지는 이제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보통 현재 그 주가가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쌍바닥이 형성이 되는 것이 하나의 진폭이 있기 때문에 이 진폭에 보통 이제 정수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갈 때 가더라도 접어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주면은 35,000원까지 추세 이탈 직전까지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35,000원 정도에서 약간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대형주가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롯데렌탈이 뭐 이렇게 장기 성장수 뭐 주도주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외가 되지만은 또 순환매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현재
그리고 약간은 그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또 미래 비전 있는 종목 위주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종목은 좀 약간 후순위에 밀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약간 진득하게 좀 있다가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일봉상 적산병이 나와주면은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주도주 쪽으로 주도주가 눌림목이 나가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을 좀 해보고요. 일반적으로 바닥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마디 매매를 잡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시를 좀 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아유, 그러면 선생님 목표 주가는 한 35,000원 보고 예. 그냥 쭉 끌고 우선 일단은 가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특별하게 어떤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월봉 차트로 보면은 고점 대비 좀 절반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은 항시 반토막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건 우량주 기준입니다. 바이오주나 아니면 카카오처럼 뭐 10배씩 올라온 종목 빼고 일반적인 종목에 한해서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면 바닥이다. 이게 거의 한 7, 80%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롯데 렌탈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팔자세 보이면서 수급이 조금은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35,000원까지 노려보자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키네마스터 보내주셨고요. 12,000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키네마스터 이제 모바일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6,570원 저점을 찍은 뒤에 이제 10월 들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쌍끌이 매도하면서 0.6% 내린 9,9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12,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권이라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현재 그 모바일 전용으로 하는 그 동영상 편집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트 뿅뿅 나온다든가 얼굴이 왜곡된다든가 아니면은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매직 이렇게 한다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키네마스터가 그 다운로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젊은들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약간 무수개 부분도 있고 약간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대한 마술 기능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전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파트너님 써보셨어요? 저는 이제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했고요. 저는 현재 그 유튜브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 촬영 이런 거 다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모바일용 이제 부분들은 현재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능 자막, 멋있는 자막, 웃긴 자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간단한 어떤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바일 전용으로 해서 좀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 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도 약간 뭐 달리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약간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키네마스터가 약간 매각권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약간 좌절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가 됐어.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침체가 됐는데 지금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삼각 수렴력 또 깃발령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저점이 높아지면 이런 경우가 좀 생겨납니다. 그리고 저점과 이런 저점이 한 달 주기인 경우는 바로 이제 세 번째 돌파할 때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는 약간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약간 슈팅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목표가는 약 15,000원 정도 좀 두고 보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메타버스 순환매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이쪽 관련된 그 툴 뭐 현재 관련된 어떤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또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도 상당 부분 장대 양봉 계속 나와주면서 약간 매집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 정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실까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550원에 47%요. 네, 41,550원에 비중 47%요. 네네. 예, 신풍제약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흐름은 좋았습니다. 1.86% 올라서요. 21,950원에 거래 마쳤는데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동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산 지가 오래됐어요. 거의 네. 10만 원대 사고 계속 추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처음에 정말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네네. 한 네. 1년 넘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걸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려면 너무 그렇고 제가 네. 좀 바이오주가 이것뿐이 아니라 그때 한참 막 코로나 때문에 해갖고 또 주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주들도 좀 이렇게 네. 묶여있는 주가 있는데 이걸 지금 손절을 하자니 너무 저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비중도 네네. 많으시고 오랜 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 손절에 대한 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제가 바로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또 이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쪽에 가장 히트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은 잘 아시죠? 네. 예, 피로나디딘 그다음에 알테시네이트를 3대 1로 현재 섞어서 만든 그런 부분인데 알테시네이트는 개똥수로에는 원료가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도 굉장히 잘 듣고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 쪽으로 먼저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치료 효과가 코로나나 뭐 이런 쪽으로도 잘 듣는다 하는 기전을 현재 이제 발견을 좀 해서 전체 임상 실험을 좀 했고 또 이런 기전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10,000원짜리가 2만 원 갔고 2만 원이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현재 전설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비교 임상에서는 현재 PCR 검사를 좀 해서 RT-PCR 검사를 해서 현재 비교 임상 현재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했는데 CT 값이 약간 높으면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로 나왔는데 신풍제약은 강행을 한다. 왜냐하면은 다른 해외 임상에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그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해봤더니 효과가 높은 것들이 해외 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닥에서 임상 3상이
현재 내년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은 최근에 어떤 그 계절적인 어떤 코로나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올해 이제 겨울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까지 한 리바운딩 반등이 좀 약간 세게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약간 그 매도를 좀 한번 타이밍을 좀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신풍제약이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만 원짜리가 또 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배를 올랐다가 10배를 내려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100% 올랐다가 50%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추세 이탈이 되면은 이런 힘든 흐름들인데 지금은 저점이 낮아지는 쓰리바닥을 잇고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약간은 좀 세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 4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를 낮춰줬는데 이 부분까지는 한 번은 약간 5만 원 그다음에 5만 9천 원, 그다음에 그 아래 진폭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4만 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왜 4만 원이냐면은 현재 20만 원에서 보면은 거의 한 4배, 5배. 5분의 1 정도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더블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고점에서 보면은 약 그 전체적으로 5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되돌림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시기 때문에 약간은 겨울철 그러니까 한 12월이나 1월 정도까지 한번 되면은 또 임상 해외 임상 3상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니멈으로 보더라도 약간 28,000원 정도 되는데 넥라인점의 흐름들 그러니까 저점으로 보는 어떤 추세로 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약간 33,000원입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는 한 번은 잘하면은 약간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 부분에 약 38,000원 정도. 약 그 근접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많아서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비중이 많아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30%를 넘어서 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늘리시는 것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고 있는 물량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신풍제약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우선 이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로노이 종목 보내주셨고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0%로 또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올해 6월에 상장을 한 새내기 주입니다.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 보로노이가 오늘은 2.93% 올라서 22,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8,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로노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관련된 그런 그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소한 이제 부분들이 저도 이제 그 현재 약간 생소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 표적 치료제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거의 약간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차트를 좀 가지고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상장 초기에 한번 시세가 한번 크게 낮고 또 52,000원에서 약간 그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추세 이탈이 돼서 약간 급락이 좀 됐습니다. 급락이 좀 됐고 지금은 쌍바닥 패턴에서 좀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그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현재 보유수 물량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장 초기에 계속 강하게 유지를 좀 해주다가 보유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 이게 매도세가 현재 작용이 되고 또 장이 또 안 좋은 곳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쳐서 추세 이탈이 현재 보유수 물량 풀림과 함께 추세 이탈이 됐는데 거의 한 4만 원대에서 약간 2만 원대까지 한 반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리바운딩 반등이 한번 그 정도 60일선까지는 한번 일어날 거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 2만 8천 원 정도에서 약간 뭐 너무 비중이 많지만은 어쩔 수 없이 2만 8천 원 거의 한 3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너무 비중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 좀 손절일 폭이 크더라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